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오늘간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각국의 증시가 정말 한 개 국가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급등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관세 유예라든지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이 언젠가는 나올 것 같다. 근데 분명히 시장이 어느 정도 꺾이고 나서 트럼프가 자기가 조금 쫄리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강의 현장들에서는 우리가 되게 천천히 사나가면 좋겠다, 매수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사실상 매수의 기회를 그렇게 많이 갖지 못하고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세 유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된 건지 그리고 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수정 진화시켜 나갈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사실은 트럼프가 이번에 마냥 유예만 해준 거는 아닙니다. 대중국 관세는 125%까지 올리면서 전 진짜 이런 숫자 처음 봅니다. 2018년도 때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했던 게 25%였는데 125%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중국 입장에서는 100만 원짜리 물건을 미국에다가 팔려면 225만 원에 팔아야 되는 얘기잖아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대중국 관세는 이렇게 올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70여 개국에다가는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회사를 콕 찍어서 언급을 하기도 하면서 특히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조금 이따가 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일단 그래서 지금으로서 관세가 부과된 현황들을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다가는 90일 동안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책정을 하는 기본 관세 10%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0%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근데 다만 상호 관세가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일본 같은 경우가 24% 이렇게 됐었잖아요. 요게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유예가 되면서 우리로서는 협상할 시간을 벌었던 거죠.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이토록 패닉하고 발작했었던 그런 이유는 관세 발표가 4월 2일, 3일로 넘어가면서 났는데 기본 관세는 4월 5일부터 상호 관세가 4월 9일부터 부과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정상들끼리 그리고 국가 실무진들끼리 최대 일주일에 달하는 기간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유의미한 협상안이라든가 유의미한 타협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거를 예상했던 시장이 엄청난 패닉에 빠졌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9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자그마치 3달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 반도체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LNG 가스 이런 것들이 됐든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실무진들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그래도 숨통이 트이겠다. 그리고 너무 둠스데이 시나리오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근데 관세 중국에다가 125%를 매겼던 배경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34%를 이야기를 하다가 50%를 매겼죠. 그래서 83%가 되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봐줄게 라고 하면서 중국에다가는 125%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중국을 타겟하는 어떤 정책이고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게 이번으로써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전까지는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모두를 왕따를 시키면서 모든 관심을 미국한테 끌어들이는 그래서 중국만 타겟팅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의 원래 예상처럼 중국을 타겟하는 게 확실히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장기 국채금리가 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특히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3.9까지 내려가면서 단기 국채금리는 많이 안 떨어지는데 장기 국채금리가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의 경기가 완만하게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그널이다 하고 저희들 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4월 7일 지나고 나서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더니 최근에 4.5까지 금방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4 근처에 있었던 게 4.5까지 찍었다는 얘기는요. 이게 0.5%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무이표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듀레이션이 뭐 10년이라고, 이건 채권 쪽의 얘기입니다. 듀레이션 1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채권의 가치가 정말 며칠 사이에 5, 6%씩 움직였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채권은 원체 변동성이 그렇게 심한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 5, 6%가 며칠 안에 움직이는 거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 구간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30년물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4월 7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5%를 찍고 내려오는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최근에 사실 관세가 부과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 그래서 경기 침체가 들어오면 장기채 금리가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올라야만 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보면, 아마 많은 전문가 분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중국이 지금 뒤에 숨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누가 매도했을까 관점에서 보면, 국가별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순위별로 어떻게 되냐 보니까 전 세계 1등이 지금 일본입니다. 1조 1000억 달러 정도를 들고 있고요. 2등이 중국입니다. 7,600억, 3등이 영국 7,400억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을 국채를 어떤 대량 매도, 금 매도를 던지면서 미국에다가 타격을 줄 만한 유인이 있는 나라는 지금 일본, 중국, 영국 중에서 중국이 사실상 유일하죠. 그래서 지금 다들 중국이 너네 이렇게 하면 너네 금융 시스템 건드린다 라고 하면서 꽝 하고 충격을 주려고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면 국채 가격은 폭락을 하면서 국채 금리는, 장기 금리는 쫙 하고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중국이 자신들의 금융 플레이로 미국의 장기 금리를 억지로 상승시켰을 때 도대체 뭐가 안 좋냐?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를 좀 건드려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증가가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통과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 때 단기 국채를 발행해놨던 재난 연령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환대출, 차환대출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채권을 발행을 해서 기존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이 관점에서 장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트럼프는 지금 장기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거든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이 확 하고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한테 타격을 줄 수 있다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중금리, 10년물 이상 금리는 시중금리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장기금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미국의 금융권에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시장이 잠깐 출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지면서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그런 위기를 말하거든요. 예컨대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뻔했었던 가장 마지막 사태가 저희 재작년이었어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였습니다. 갑자기 미국 금융권, 특히 이제 지방은행들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특히 이제 장기국채 금리가, 이때도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은행들이라든가 등등 금융기관들의 장부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금융권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조금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트럼프가 이거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금리가 상승하니까 트럼프는 지금 실물 경제를 도와주고 싶은데, 실물 경제가 사실은 트럼프는 지금 금융 경제는 잠깐 주춤하는 거를 용인하고 감내하면서 실물 경제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조차도 못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장기 국채 금리라고 하는 거는 시중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돈을 은행 가서 빌리는 금리가 장기금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이 바깥에를 좀 장벽을 쳐놓고 내부 제조업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던 것들을 좀 제약이 걸릴 수가 있겠다, 이런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아예 조금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트럼프의 컨트롤러빌리티를 조금 훼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시장에다가 자기가 자꾸 발언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했어요. 거의 우리가 주식시장을 조작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장 완전 악재성 발언을 던졌다가 갑자기 호재성 발언을 던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거의 주무르듯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컨트롤러빌리티가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약해지고 훼손되면서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를 아무래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어제 새벽에 미국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엔비디아, 아바고 18% 올랐고요. 애플도 저는 15% 오른다는 게 굉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메타, 테슬라는 20%가 넘게 올랐네요. 정말
거의 떨어진 기업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S&P 500 중에서. 그리고 어제 오늘 하루 동안 전 세계 증시입니다. 지금 단 하나의 나라도 거의 빠지는 거 없이 다 올랐다고 사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유의미한 게 중국 쪽에서도 많이 올랐죠. 뭐 알리바바라 됐든 뭐 핀도어가 됐든 굉장히 많이 올랐고 TSMC 거의 상한가를 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국 시장도 굉장히 좋으면서도 사실은 아쉬운 포인트는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6.6% 상승, 코스닥이 거의 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뉴스가 뜨면 외국인이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종목별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떠있는 종목들도 종종 덜어도 있었고 시장 차원에서도 코스피 기준 외국인들이 순매수 3천억 정도밖에 안 떴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핫한 장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간 딱 30초만 빌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지드렸던 와디즈 인강 프로젝트가 본펀딩에 들어갔습니다. 오픈 예약 기간에만 900분이 넘게 신청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면서도 기초를 다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느꼈었는데요. 본펀딩은 4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와디즈랑 콜라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특가로 제작이 되고요. 아마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격에 강의를 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스스로 바로 서는 투자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딱 30분, 한 달 공부로 마무리하는 알찬 강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는 4가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무역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관세 유예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숨을 돌리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국 대상으로 125%를 매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90일 동안 협상이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심한 관세가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2라운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 되게 놀랬던 건 중국이 굉장히 잘 대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막 나오니까 중국도 적응을 못하고 약간 어영부영했었던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굉장히 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 트럼프 쪽에서 어떤 조치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조치를 굉장히 빠르게 발표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 마냥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변동성은 저는 더욱더 심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른 거 맞아요. 저도 오늘 굉장히 기분 좋고요. 그동안 마이너스가 났던 거를 상당 부분 커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복하고 오르고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반대로 더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외국인들의 심리와 수급이 변하면서 오늘 올랐던 그 모든 상승폭을 갑자기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저는 지금 시장이 politic driven market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대부분의 시장 환경은 economy driven market이에요. 시장 경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마켓의 상황들을 만드는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politics, 정치가 시장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고 정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되는 섹터다 보니까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변동성이 심해질 거다. 아직 안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메시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 뭐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사실 뭐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매수하고 포트폴리오에 담기 좋은 시기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급반등을 주는 시점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반등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천히 매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언제나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가시는 계기가 되면서도 또 전화위복의 기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